양희경은 1954년 12월 3일 서울 종로 출생으로 나이는 67세입니다. 양희경의 본가는 청주 양시이고 가족관계는 언니 양희은, 장남 한원균, 차남 한승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희경은 서울예술전문학교 연극과를 나왔고 종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한승연도 배우로 활동 중이며 연기학원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후덕한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젊은 시절에는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양희경은 언니는 보이시하고 잘생긴 편이고 본인은 예쁜 쪽이었다 라고 주장했는데 70년대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사실이라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1990년대 초 일요일 밤에 출연했을 때는 영화 미저리의 애니 월크스를 패러디한 적도 있었는데 귤을 껍질채로 먹어치우는 신들린 연기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양희경의 데뷔작은 1985년 연극 한시 연대기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바로는 언니가 일이 생길 때 대신 방송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다른 악역 전담 배우들과는 달리 후덕하고 푸근한 아줌마 역할도 많이 하다 보니 나이가 좀 있는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뮤직비디오에서 엄마로 나왔을 땐 그야말로 감동적인 엄마 역을 잘 소화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희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딸아이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놀랬습니다. 딸이 있다는 소리에 당황했고 하늘나라로 보냈다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뮤지컬 분장을 채 지우지도 않은 채 체념한 듯 양희경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한숨을 쉰 뒤 기억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김광철 씨를 알게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쌍꺼풀이 없는 고전적인 눈매에 톡 튀어나온 이마, 짱구 뒤통수를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무척 인상 깊었어요. 의상 모델 같았거든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김광철 씨를 통해 그의 딸을 소개받은 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작된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희경은 1997년 9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 전부터 별거 생활은 이미 했었고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두 사내 아이 때문에 이혼은 안 하려고 살려고 그랬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제에 얽혀있는 남편은 식구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자식들의 아빠니까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재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일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세상에 좋은 일도 있을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털털하고 화끈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차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언니인 양희은 씨는 한동안 혼자 지내는 그녀를 보며 좋은 사람 있으면 사귀고 그래야지.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 라며 언제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희은 씨는 양희경 씨에게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소박하며 말솜씨가 서툰 그를 보며 요즘 사람 같지 않다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려 양희경 씨는 가구점에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투박한 그의 첫인상이 처음부터 매력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박 씨를 보고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그저 손님 대하듯 가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던 그에게 호기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나중에는 제 입으로 그 유명한 가수 양희은 씨 있잖아요. 그분이 제 언니거든요. 라고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에겐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온 것이 단지 서비스였을까요?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는 오래전 친구를 만난 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혼하던 그 해에 김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갑인 두 사람은 친구처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곧 사춘기로 접어들 딸과 항상 말썽 부리고 다니는 아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양희경은 동갑인 김씨와 가끔 식사를 하며 말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들과 어울렸고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양희경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김씨의 딸을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저도 자신이 없었고요. 제 뱃속으로 나온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아빠에게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신이 없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솔직할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2000년 1월경 한창 넌센스2 공연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글피 우려대는 김씨 전화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울던 그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딸아이가 암에 걸렸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군.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귀가 멍해옴을 느꼈습니다. 순간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김씨의 딸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암세포가 전이가 됐는지 희망은 있는 건지 의사를 붙들고 재촉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의사는 뼛속 깊숙이 암세포가 자라나는 희귀병으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정상세포가 자라는 속도만큼 암세포도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절망 속에 지내는 김씨의 딸을 보며 그녀는 이렇게 그냥 보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살의 엄마이고 이제 15살 한창 뛰어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라고 가슴속으로 울부짖기도 수차례였습니다. 김씨의 딸은 그녀의 집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긴 고민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김씨의 딸과 가족들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무척이나 화색이 돌았습니다. 곧 병이 나을 듯이 밝게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종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와 곁들여 삶과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아이도 점차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며 엄마에 대한 따스한 품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자그마한 귀갯말로 소원을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란 말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해보고 싶고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라며 촉촉한 눈망울로 이야기를 꺼내곤 약기운의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하얗게 꼬박 지새우며 상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답변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하늘나라로 떠날 한 소녀의 소원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거라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남은 식구들에게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의 소원대로 이들은 8월 4일 언니인 양희은 씨 집에서 조촐한 결혼식 행사를 치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다였습니다. 혼인신고를 서둘러 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는 그녀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라 부르던 딸, 가는 날까지 효녀였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아서 부르기 어렵다던 엄마 소리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신나게 외쳐댔습니다. 암은 환자에게 고통이 무척 심합니다. 특히 고륙 종암의 경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엄마에게 의지하며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 남편, 그녀의 큰아들, 김씨의 작은아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녀의 작은아들은 전화로 안부를 자주 물어왔습니다. 청주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던 큰아들이 주말이면 그녀를 찾았습니다. 막 가을이 시작된 10월 6일 큰오빠라고 따르던 그녀의 큰아들과 딸의 친오빠인 작은아들 앞에서 딸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거의 단 1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던 김씨가 잠시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인종을 보이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잖아요.
우리 딸아이는 가는 날까지 효녀였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오빠들 앞에서 저 세상으로 갔어요. 라며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김 씨가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성이 다른 형제지만 동생의 가는 모습을 같이 지켜봐서인지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이가 됐답니다. 전 정말 저 친구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게 했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운 건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딸에게 맛깔스런 반찬과 새밥을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양희경 씨의 딸에 대한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영희가 김감졸로 소일미디 지옥이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어릴 적 상황에 그대로 놓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계모의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있게 뭐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전사가 된 게 뭐가 되어서 아이들이 그 전과 상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이 완전 계모의 호식이 되어서 가이드를 묘하고 부탁하기도 하죠. 테라피 양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네요. 면도 점하고 엉리 양 의원 대신에 틈틈이 라디오 DJ를 맡기도 한 응딩이 발전물 하던 양영훈 결혼과 동시운향 그리고 전부 185던에야 피워서 연극 1시험 떼기로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양의 연하 삶은 어릴 적부터 자가나를 했습니다. 치마는 이곡했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개 모델을 맞아들여 쭉 아버지는 이북 출신으로 서북 사겁했으나 퍼퍼에서 탄신감한 양정 길입니다. 육사 사기 분명전교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낙격해 사큐. 어머니 윤상보는 서울내 대성아빠 최신의 기자에 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희경은 규모의 빅당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양희경은 경어 밑에서 구박을 받아 늘 소화불량으로 못생겼죠. 그때 언니가 기적해 있는 유일한 어떡이었어요. 약이영은 가지 향연의 생입니다. 둘의 날차는 살이 없는데 그 날창 이상으로 양희경은 너희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양육 처녀는 다 지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1924년 양영이 불과 10살 때 일이 어쩌 추모와 함께 살된 양영. 참여는 편곡해 줄 알아 차마 그러지 못합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된 어머니 모욕에 돈 버는 여주가 없었기 때문이죠. 영영은 엄마가 믿고 정으로 사주 친구가 야반도 좋아하면서 그 비주얼 볼 줄 아니까 객단 절상가상으로 땅 정정의 활갈이라. 어디 형이 없는 엄마는 너무 우아해서 경영 마인드 할까? 영영 자면 안 돼.